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시컷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이크를 안 켰네요. 다시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제 2월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방송한 지 3개월 됐어요. 이제 3개월 됐고, 이제 관심 가져주는 분들도 많이 생겨서, 이제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좀 더 신경 써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일상이 돼버렸어요. 저희 밤에 들어오면 이걸 하는 게. 그래서 앞으로도 수익 잘 낼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분석을 하는 그런 제도권 주식 분석이 되겠습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제가 한 번만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제도권 주식 분석 검색하셔서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트렌드를 몇 번 말씀을 드리죠. 사실 돈 버는 데 있어서 최근만한 장이 없다. 그 이유는 바로 순환매, 그 다음에 업종별로 같이 가는 패키지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테마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정치 테마. 미리 들어가서 안착해 있던 부분들은 잘 맞췄어요. 그리고 바이오도 그렇고, 바이오는 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죠. 그리고 S10, 갤럭시 S10 나오면서 시장에 어느 정도 이슈를 가져간 모습이지만, 그래도 북한 테마가 가장 우선이다. 어제 방송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월화까지는 북한 테마에 집중하자. 단타 기회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이 많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수급적으로 너무 소외가 되어 있어요. 수급적으로 너무 소외가 되어 있고, 아예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눈에 띄는 부분은 공매도가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늘어있는 상태입니다. 공매도 비중이 많이 늘어있고, 대차장고 자체도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은 또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때 되면 또다시 매수 기회가 있겠죠. 지금은 어떻게 액션을 취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 어쨌든 북한 테마로 넘어가는 겁니다. 네, 북한 테마 넘어가고, 그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 다음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 시장을 보시면 일단 2월 18일부터 2월 20일까지 지난주도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이었습니다. 기간이 지난주 초까지 바짝해서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이제 돌이켜놨고 공매도만 치고 있는 상황이었고, 외국인들만 시장을 떠받쳐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외국인들. 시장은 어쨌든 외국인이 주도를 하고, 특히나 외국인들은 금요일날 중형주 위주로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전기전자 업종에 올인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기관들도 코스피 대형주, 코스피 중형주, 코스피 소형주 골고루 담으면서 다음 시장은 어쨌든 코스피 쪽으로 집중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거는 눈에 잘 보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 특징적인 부분을 보면, 이 초록색이 기관이고요. 초록색 기관은 금요일 날 이제 장 마감까지 매수를 하다가 3시 이후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외국인은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하루 종일 빼다가 막판에 완전 매수에 올인하면서 지수를 오히려 끝에 받쳐주는 그런 흐름으로 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장 막판까지 외국인들이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분명히 이런 신호들은 다음 주 시장에도 분명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아주 괜찮다. 다음 주도 또 베팅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들의 이 파란색 이 자금들은 어디로 갔느냐? 다 코스닥으로 가 있습니다. 바이오 그렇게 보지 말라고 해도 바이오로 다 가 있어요. 바이오로 다 가 있는 부분들을 우려해야 된다. 일단은 한 번은 더 하락 구간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코스닥의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2월 15일 차트는 요거입니다. 코스닥이 계속해서 올라와 있지만, 개인들이 몰려있는 때는 여지없이 하락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개인들이 몰려있는 2월 15일 날은 이 음봉, 그 다음에 외국인들 샀죠. 이제 2월 13일은 이 장대 양봉, 장대 양봉. 그러니까 시장의 트렌드가 어쨌든 개인들이 몰려있으면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2월 22일도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코스닥이 이제 일단은 방향성을
방향 전환을 했어요. 일단 코스닥이 계속해서 주간으로 상승을 보였지만 뭐 다 팔고 손절하세요, 익절하세요 뭐 이런 구간은 아니지만 일단은 조심해야 되는 구간임은 분명합니다. 특히나 바이오는 다음 주에 제가 바이오 안티가 아닌 건 아시죠? 바이오는 주의할 구간에 왔구나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되는 구간입니다.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아까 보셨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다음 주에는 일단은 대형주 위주로 전략을 세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고요. 특히 일간으로는 많이 올라왔죠. 일간으로는 많이 올라와서 200에선에 붙어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2270, 2280까지는 갈 수 있는 분홍색의 70, 파란색의 80까지 특히나 51선인 이 분홍색은 터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난 이런 근거는 이제 주간으로 차트 모양이 일단 좋고요. 차트 모양이 일단 안정적으로 원형 바닥형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매력이 있는 모습이고 금요일 우리나라 금요일 미국 장 마감도 S&P 지수입니다. S&P 지수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또 어느샌가 또 이 3중 바닥, 3중 이 천정형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줄 잘못 껐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2800선까지 어느샌가 다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외국인들이 시장을 좋게 보고 있겠구나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우리가 보는 원달러와 원유 가격도 위험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달러도 원유도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몇 번 드렸죠. 그래서 원유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권이구나.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7100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도 크게 걱정할 부분은 일단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북미 협상도 있고 또 FOMC 그 의장 발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의외에 있습니다. 얘기하는 그런 트렌드에 대한 얘기하는 그런 이슈도 있고 하니까 급락이 나오긴 상대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종합을 해서 종목을 2개, 많게는 4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주력 종목은 서울반도체예요. 진짜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까지 호텔신라에 거의 고객들을 몰빵을 시켰었어요. 그러니까 호텔신라 7만원, 74,000원 막 거기서 떨어질 때는 원망도 많이 받고 했었는데 호텔신라 그다음에 파라다이스 마지막에 저는 팔고 나왔지만 또 올라가긴 했지만 호텔신라와 파라다이스의 비중을 상당히 많이 실었었습니다. 근데 호텔신라도 계속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쓰지를 못해서 생각이 나는 김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84,000원, 82,000원 그 수준에 있는데 일단 목표가는 저는 9만원입니다. 목표가를 잘 안 세우긴 하지만 일단은 9만원까지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로 제 관심 종목입니다. 좀 늦었긴 하죠. 왜냐하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들어와서는 실 9만원이라고 하면 목표가 대비 이제 먹을 게 사실은 크게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좀 밀린다면은 사시는 전략으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이 바로 이 서울 반도체입니다. 현재 24,500원에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꽤 있었어요. IT 업종 다 올라올 때 크게 못 올라오다가 한 번에 다 치고 올라온 모습이었고 요 긴 음봉이 이제 외국인들이 일단 차익 실현을 한 모습인데 다시 샀어요. 다시 사면서 그 수준에 있는 크게 많이 오르지 않았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제가 요 서울 반도체를 전기전자 업종 중에 대형주 코스피는 아니지만 코스닥 중에 일단 하나 골랐습니다. 일반 조명과 IT, 자동차, UV 등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되는 LED 제품 연구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20년 넘은 아주 유명한 회사죠. 매출의 10% 이상을 꾸준하게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 아주 사업성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강력한 포트폴리오도 보유를 하고 있다. 그리고 뭐 특허도 있다. 그래서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감소했기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한 모습이 있었고요. 당기순이익도 감소했기 때문에 아주 타이밍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향후가 중요하잖아요. 향후에 수익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2017년 매출액 이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에는 크게 증가를 못할 예정이라고 했고 2019년, 2020년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예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집중하고 있는 거는 분명히 좋은 이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직까지 크게 반응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은 뭐 샀다 팔았다 하는 모습 이렇게 보여주고요. 이제 2017년 말에 사실 2018년에 대한 주가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17년에서 2018년 아까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더블 이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했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이제 북미 협상, 그다음에 반도체 가격, 메모리 가격, 뭐 여러 가지 협상,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인위적으로 억눌려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지개를 펴고 3만 원대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이후에 저는 이 서울 반도체 비중을 좀 실 예정입니다. 실적도 괜찮고요. 물리지는 않을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런 종목을 고를 때는 장기 투자하는 종목을 고를 때는 특히나 더 신경을 많이 쓰는데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LG 시리즈입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전망 자체는 밝지가 않아요. 이제 LG 계열사로서 카메라 모듈, 그다음에 반도체, 기판, 디스플레이까지 하는 최근에 실적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려 있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폰 11이 2019년에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LG전자 핸드폰,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애플, 아이폰까지 이쪽들이 주요 거래처이기 때문에 이 애플이 작년에 아이폰 그 10S 나오면서 폭망했잖아요. 그래서 뭐 거의 바닥까지 쳤어요. 이 관련된 아이폰 납품하는 회사들은 뭐 애플 주가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은 뭐 애플이 2년 연속, 3년 연속 망하기는 힘들 것 같고 다음에는 또 심기일전해서 잘 나온다면 사실 이런 주가의 눌림목들은 큰 폭으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3월 이후에 보는 장기 투자, 중장기 투자 종목 중에 또 하나입니다. 아이폰이 일단 잘 나와야 돼요. 그리고 LG가 핸드폰에 대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약간 프리미엄 쪽으로 가면서 이번에 CES 기점으로 LG전자에 대한 그런 기대치는 많이 높여놨어요. 시장의 관심이 분명히 1월 20일 요 이후에 LG 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제가 방송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요때쯤에 드렸던 것 같은데 분명히 시장의 관심이 1월 이후에는 LG 쪽으로 시선이 쏠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는 2018년 영업이익이 아주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못한 모습이 있었고요.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크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2019년 장이 그렇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오르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다가 큰 폭으로 하락 나오는 거 보고 추천을 드렸었던 거고요. 2019년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런 사업, 이거 지난번에 제가 해드렸던 거예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자체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8년 여기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었지만 또 이 실적에 대해서 아주 투명하게 영향을 받는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2019년 매출액은 영업이익이 연간으로 15%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의 악재들은 대부분 다 반영이 됐죠. 삼성전자나 이런 회사들이나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결론을 이거 두 번째 결론이 영업이익이 적자로 나올 것이다. 이미 다 끝났어요. 분석은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고 경쟁이 심하고 적자 규모가 늘어날 것이지만 이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기술적 차별화 여기 있습니다. 기술적 차별화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프리미엄 가전으로
돌아서면서 분명히 다시 한번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LG전자도 그런 흐름에 크게 다르지 않죠. 추천 들은 이후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LG전자도 그동안 빛을 보지 못했지만 일단 시장에 관심은 많이 쏠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월 이후에 분명히 1월 22일 이후에는 분명히 어느 정도 시장에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 외국인들이 산다면 제가 외국인이라면 이런 종목을 사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이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시리즈와 서울반도체, 호텔신라 또 나머지는 바이오는 아마 일단 이런 테마 북한 테마나 이런 테마들이 한번 한참 쉬고 한번 또 급락에 나온 이후에 그때서야 조금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종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